네, 다음 이제 상담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써니님이 문의 주신 종목인데, 전 신세계 따로 자료를 준비 안 했어요. 그냥 긴 후 관점에서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가 작년, 재작년 실적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명품 소비가 많아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명품 쪽 소비 쪽으로 인해서 회사의 실적도 굉장히 높은 단가의 제품들을 팔다 보니까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두 개의 기업의 좀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만약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면세점 쪽에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보다 좀 타격이 컸던 쪽이 뭐 면세, 항공, 여행 이런 쪽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신세계는 저는 아직도 멀티플도 싸고 충분히 더 가져가셔도 된다 부담 없이. 그래서 혹여나 뭐 주가가 더 밀리면 뭐 추가 매수하고 지금도 이제 뭐 리오프닝 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좀 꿈틀거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의 신세계는 유독 안 움직였던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순환매가 돈다면 이쪽도 한 번은 매기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얘기 드리고 신세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두 가지죠. 결국은 면세점과 그리고 백화점 두 가지인데 또 하나 있구나. 리스크 요인. 정용진은 이마트구나. 근데 뭐 일단은 내수 시장 백화점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칠까요? 그 신세계 말고 롯데쇼핑. 롯데쇼핑 밑에. 자, 롯데쇼핑도 차트가 비슷하죠? 네. 그렇죠. 신세계 다시.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차트 비슷하죠? 다 신세계랑? 똑같습니다. 네, 네, 다 다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백화점 쪽에 대해서 리오프닝이 저는 그 사람들이 특히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오리나 오리나 연구위원도 그렇고 리오프닝 주식으로 현대백화점을 상당히 많이 밀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결국은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 큰돈을 써야 되면 결국 백화점에 가서 명품에 대한 소비를 조금 이제 크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합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백화점 안 가고 쿠팡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뭐 군데 갔잖아요. 근데 큰돈을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백화점에서 돈을 안 쓰나? 아니에요. 많이 가요. 너가 안 가는 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간다는 건 분명히 매출 규모가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직까지 면세 사업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블랙캣님 처음 보네요. 좀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주가가 업사이드가 나오려면은 딱 하나입니다. 면세사업부가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면세사업부가 터지기 위해서는 리오프닝이 빵 열려야 되는데 오늘 GKL과 파라다이스가 오늘 터진 거 보면 GKL 파라다이스 차트 보세요. 네, 오늘 GKL이 오늘 드랍백이라고 하죠. 드랍백이 뭐냐면은 그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쓰는 돈을 드랍백이라고 하는데 드랍백이 빵 터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 따라가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순서대로 하나씩 대한항공 보세요. 대한항공. 그 무거운 대한항공도 보시면은 3개월 전고점을 박스권을 뚫어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마지막에 가는 리오프닝이 아마 면세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면세점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었고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는 조금 주가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마 맨 마지막에 가는 주식이 아마 롯데쇼핑이나
그리고 현대백화점, 신세계일 텐데 하지만 또 면세점의 또 1 등은 바로 롯데쇼핑이겠죠? 자, 토비스 차트죠. 토비스가 어떤 회사냐면은 카지노에 가면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 이거 땡 뭐죠? 슬롯 머신? 슬롯 머신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를 하는 업체예요. 이쪽은 되게 그 보수적인 사업군이거든요. 무조건 잘 나오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력도 필요하고 영업력도 필요한데, 토비스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시장을 두드렸고 그리고 잘 해왔고, 원래는 얘네들이 LG전자의 그 휴대폰 디스플레이 그런 PDA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제 LG전자가 그거를 이제 그만 셧다운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리오포링 되면서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의 뭐 세븐스타인가? 뭐 그런 업체로, 그리고 해외 쪽 업체랑 또 저기 잘 그 코어하고 있기 때문에 토비스가 저는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다른 뭐 신세계나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차라리 토비스나 이런 업체들 하는 게 훨씬 더 주가 수익률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할 게 S-오일인데요. 맞아. S-오일. 영어로 S-오일. 저는 뭐 그 자세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다 뭐 정유, 화학, 윤활유, 그러니까는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걸 갖고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만 대형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요. 이게 1조가 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컨센서스는 즉 증권사들이 예측한 실적은 9,800억 정도인데 한 1조 2천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 3, 40%, 30% 정도 업사이드가 되면서, 그리고 이게 QOQ, 즉 분기별로는 100%가 넘는 실적, 그리고 YOY, 즉 전년 대비로서도 100%가 나온 실적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유가가 높아지면 수입하는 우리한테 정유업체는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수입을 해서 우리는 정제를 해서 팔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S오일이나 이런 업체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제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제 마진이라는 말은 원유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뭐 휘발유, 나프탈렌, 뭐 경유, 등유, 중유, 뭐 항공유, 이걸 다 여러 개로 나눠서 이거를 뭐 윤활유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격 자체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래. 그 S오일이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높아질수록 S오일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투자하기에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지금 한 10만 원은 무조건 넘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만 좀 줄여주세요. 예, 정고점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시장에 따라서 일단은 11만 원, 12만 원까지는 저는 어 정고점 신고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굳이 매도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반기 배당인가?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 뭐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 뭐 구조적으로 지금은 얘한테 그 수익 구조는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정제 마진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30불이었는데 최근에 40불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정제 마진도 올라가는 게 정유사한테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SOE뿐만이 아니라 GS 한번 쳐보세요. 그냥 GS.
어때요? SOE, GS 다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GS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제가 GS를 찐 원전주라고 아마 같이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방송 끝나면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자, 지금 마이크 지금 켜놓고 있는데 지금. 네. 네가 좀 목소리 좀 크게 해봐.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SOE도 좋은데 정유주와 함께 더불어서 원전주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GS를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 너 끝났어? 저 하나 남았어요. 하나 덕산 남았어. 네오룩스 하나 남았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는 저 아이폰 그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한테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회사고요. 덕산 그룹의 일원입니다. 뭐 실적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좋아지기 했고요. 여기 보면 모든 매출이 다 OLED 쪽에서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중화권 업체들한테 좀 그쪽 기업들이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한번 컨센을 하회했다는 이유만 되게 주가가 낙폭이 한번 크게 있었던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OLED가 가전 쪽은 이제 대형 OLED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가 지금부터 이제 중소형 OLED 시대가 좀 도래할 것 같아요. 중소형 OLED가 들어가는 이제 IT 기기를 얘기를 드려보자면 뭐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쪽에 대한 OLED 쪽 패널로의 좀 영역이 좀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제 OLED 나름 이쪽 산업 섹터를 나름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가격 덤핑을 해서 LCD 시장을 장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거고요. 대형 쪽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잘하는 영역이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쪽을 잘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았는데 단순히 좀 컨센을 하회했다만으로 그 주가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리포트를 막 쏟아내면서 주가는 밀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분명 많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리고 CJ 프레시웨이도 보면 주가가 쭉 올랐다가 고점 찍고 다시 바닥 치다가 이녹스 첨단소는 최근에 다시 올라갔고요. CJ 프레시는 지금 좀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보고 멀리 본다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 그리고 그 산업군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계속적으로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꼭꼭 실적을 체크하면서 어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 내에서 그런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3위 CNS. 나좀 포토에 나와 있어. 내 걸 무시하고. 자, OCI는 OCI. OCI. 자, OCI 뭐 아까 보여드렸던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재생에너지랑 비슷한데요. 일단은 얘네들은 1분기는 좀 뭐 컨센서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할 것 같아요. 예, 만족할 것 같고 하지만 이 태양광 산업은요 하반기 쪽으로 그런 대부분의 일정들이 하반기 쪽으로 좀 밀려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 세계 태양광 설치 수요가요 210 기가와트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21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거고 그리고 2년 연속 한 20% 이상의 수요 성장이 예상된다를 가정했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각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 정책은 그린 에너지 정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OCI에 대한 그 전체적인 전망은 오케이. 그리고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까지 뭐 탄소 중립이니 뭐 에너지 패러다임이니 뭐 고용 창출이니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니 뭐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내 가지고 얘기가 나올 텐데
그냥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예. 이 주식은 지금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여기 어떤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 진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출한다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크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워낙 많은 여기는 태양광은 보조금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 윤석열 그 당선자의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매수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다른 거를, 이게 좀 무겁잖아요, 또. 그리고 또, 뭐, 폴리실리콘인가? 예, 그 가격 변동에 의해서 많이 변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하는 게 낫다. 물론, 매수가가 밑에 한 1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12만 원대까지는, 13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아예 없고요. 예, 전 재미없어서 이 주식은 잘 안 가지고 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삼일CNS. 자, 삼일CNS는 콘크리트 파일 업체인데요. 이것도 홈페이지 한번 보여줄까요? 삼일CNS. 콘크리트 파일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이거 분할 뭐였는데? 아니요. 자, 별거 아니야? 밑에,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죠, 얘들은? 쉽게 얘기해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거를 땅에 쏘게다가 거의 1.5m 간격으로 깊숙이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기초를 확실히 해놓고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땅에다 박게 되면은 그 땅의 입자들이 맞습니다. 전봇대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좀 단단해져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철골 구조물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3일 CNS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동양 파일도 있죠. 그래서 동양 파일도 한번 쳐보세요. 자, 3일 CNS 동양 파일 차트가 똑같죠? 차트도 똑같고 호가창을 보시면은 호가창이 더럽게 얇아요. 좀만 사면은 후루룩 올라가고 좀만 사면 후루룩 내려갑니다. 매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호가창 볼까요? 살짝 가. 자, 5,000원짜리인데 100주씩 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좀 낫네. 그래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별로 보세요, 일별. 한 3억, 4억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보면은 이게 보통 이게 호가창이 두터우면은 한 몇천만 원 정도는 두 호가지 정도 던져서 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건 좀 얇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3일CNS도 그렇고 동양파이도 그렇고 매매를 해봤는데 조금 어려요. 한번 사면 후룩 올라가고 어렵다는 거는 후룩 내려가고 물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는 3일CNS도 그렇고 동양파일 똑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때 한번 시세를 한번 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최근에 GS건설, 뭐 계룡건설 등등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좀 쉬어가는 어떤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정 기간이고 결국 신정부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지금 인수위원회가 한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들고 나서
신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금 신정부 정책에 맞춰서 다시금 허니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는 뭐 한번 볼까요? GS건설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삼일시엔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재명 테마주였어요. 이재명. 음. 예, 대선 후보의 그 주택 공급안 발표 그렇죠.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GS건설도 지금 보시면 다 똑같죠? 뭐 또 하나 또 삼부토건도 테마주도 있어요. 삼부토건 뭐 똑같죠? 그리고 또 뭐 신원종합개발 똑같죠?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로 아마 이건 얘네들 이거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섹터들도 또 아마 다시금 한번 관심 정보 넣어놓고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은 일단 원전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원전주랑 건설주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9시 15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누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뭐 금호 HT 쌍용차 인수 이슈로 오늘 상한가 쳤는데 반 매도했어요. 내일도 이 현상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모르죠. 예. 이 현상은 안 가요. 그거는. 이 현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종목은 이 현상은 안 가는 종목이에요. 내일 갭 뜨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공식이 있어요. 상한가 간 종목은 다음날 갭 뜨면 일단 팔기. 금호 한번 쳐보세요. 금호 HT 한번 보세요. 자, 금호 HT를 보시면 이게 매물대가 큰 게 작년 3월인가? 1월 이때 크게 매물대가 있어요. 예. 이때 엄청나게 이때 뭐냐면은 금호 HT가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코어한다 그래서 예, 갔던 부분이라 가지고 그때 매물대가 많아서 아마 여기서는 내일 좀 뚫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금호 HT가 그 조건을 내걸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뭐 오케이 사인이 나야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조건을 걸어서 되게 머리 좋게 했더라고요. 테마는 테마대로 딱 걸고 빠져나갈 때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게끔 되게 머리를 좋게 걸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